2020년 울산저널 밥TV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동구 노동당의 하창민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동구가 아픕니다. 이번 총선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못 믿겠다 직접 한다. 동구 기원 후보 하창민입니다. 동구가 아픕니다. 제 가슴이 저립니다. 네,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사와 같은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하창민 의원님의 어린 시절 인생극장 다 같이 함께 보시죠. 후보자님 사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첫 번째 사진은 네. 아마 2000년경일 건데요. 제가 97년도에 울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때는 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도 다녔다가 플랜트 건설 현장도 다녔다가 2000년대 초반에 현대중공 하청업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할 때 그때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그 하청업체에서 우수 관리자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제가 용접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관리자가 됐죠. 그래서 능력들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또 하청업체에서는 저도 유명한 그런 관리자였는데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동료들이 그때 당시 동료들이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픽했던 사진은 그 동작구에 2012년도일 겁니다. 네. 그 정몽준 씨가 출마했을 때 그림자 시위를 한 일주일간 제 혼자 했을 때 사진인데요. 노동조합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면 블랙리스트를 걸고 취업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아이들도 크고 있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노동조합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블랙리스트를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픽했던 저 사진은 2012년도 황종철 씨라고 해양사업부에 있는 하청 노동자 사진인데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을 119 구급차를 불렀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산재를 숨기기 위해서 트럭에 실어서 20분 넘게 지체하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2011년도 산하청 지회 지회장을 맡고 처음 겪었던 그 산재 사고인데요. 그래서 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대중공업에 일어나는 각종 산재 은폐와 사망 사고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노동위원장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 노동조합도 열심히 했는데 노동조합만으로는 뭔가 안 되겠다,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2009년도 민주노동당도 가입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패권 그리고 뭐 이합집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고 탈당을 했지만 노동조합을 제가 계속 하는 한 이런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다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노동당에 가입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좀 막내인데요. 제가 25, 23 그리고 막내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해고 10년 동안 뭐 유일한 성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저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불평등에 고통받지 않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또 우리 시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동구가 아프다. 후보님도 아팠다. 아픈 사람들을 모았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결국 행복의 씨앗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정말 그 의지가 짧게 그리고 강렬하게 저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것만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진짜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청노동자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종다양한 불합리한 점들,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치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가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라면,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 현장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진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구청장이 되고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봤고, 또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노동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정말 이 현장 바뀌지 않겠구나, 그리고 동구 살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게 노동계 상황도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획기적인 백신과 치료법으로서 서서히 나아져야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4월 15일 21대 총선 울산 동구 노동당 하창민 당선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이때까지는 1인 시위도 하셨는데, 네. 지역적으로는 네.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떠나서 동구 경제를 말할 수도 없고 노동자의 삶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자행해온 갑질 횡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산재로 지금도 한 1,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고 두 번 다시 산재로 아까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요. 거기 항상 주옥 같은 멘트가 있는데요.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힘이다. 정말 그걸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검증의 시간입니다. 똑똑 두드려보는 최병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창민 후보님은 이 울산 동구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장으로 한 10여 년간 역임하셨죠? 네. 네, 이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귀족 노조 소리 듣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보수 유권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까지도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소위 귀족 노조 프레임을 깨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게 답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하는 게 왜 어려운지, 또 그리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오기 제일 힘든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죠.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통한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원청이 출입증 발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면 생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민주노총이나 금속 노조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안고 생계 문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든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하 후보님께서는 법인 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 방지법과 권리 구제 법안, 그리고 또 임금 체불 원천 방지법과 원청 갑질 피해 보상 법안 이 제정을 공약하셨는데 이 두 법안 좀 우리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인 분할이 거의 뭐 법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거의 뭐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일단 합법성을 띄고 있는 거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합법이나 불법이는 떠나서 이미 법인 분할 이후에 노동자들의 피해나 지역민들의 피해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구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수익을 얻는 걸 서울에 있는 본사의 모든 걸 가져가는 이런 구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역에다가 지불해야 되고 임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에서도 그 수익 배분이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이 돈을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체 협상에서도 원청으로서의 역할을 강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임금 협상이든 단체 협약도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이 갑질이지 현대중공업이 불법을 자행해온 거잖아요. 208억이라는 추징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고했는 게 있고요. 그것도 뭐랍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거의 뭐 은폐시키고 축소시킨 결과가 그 정도니 전체가 다 드러났다라면 말도 못할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부과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고 선계약 후 시공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벌을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도 계속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원청이 이익을 가져간다라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런 법안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수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선거법 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또 민주당까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고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개혁 진보 세력의 선거 참패를 가져올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하청민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비례위성정당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은 뭐 한계가 많은 그런 제도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미래통합당입니까? 이름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포크를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입장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당한 요건들을 결여된 부분들이 많죠. 미래한국당이나 위성정당이 반려를 시켜야죠. 그런 거를 등록시켜주는 자체가 이미 거대 양당이 자리를 나눠먹기를 하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도 접수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빨리 최대한 빨리 법들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과정들을 진행시켜서 정당 설립 요건들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민주당도 상당히 비판을 처음엔 했죠. 됐다가 자기 자리가 이제 또 줄어들 것 같으니 또 거의 비슷한 류의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 꼼수로 막는 그런 발상의 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큰 줄기에서는 동의를 하나 이런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또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저희들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칼같은 처리로 하자를 만들어내지 말자. 대초에 칼같이 정치 잘하자.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민들에게 지지 후소 발언 부탁드릴게요.
그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많이 쏘가왔죠. 예. 잘 사는 동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구수가 이미 15만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400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아마 15만이 안 될 겁니다. 지역구 자체가 사라질 정치적 공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민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상가의 절반이 문을 닫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저는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저는 이번 총선은 바로 우리 생존의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하청 노동자들이 안착해서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제대로 받게 되고 임금체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해왔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 우리가 강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동구민들이 늘어나고 하청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모여들면 그때서야 동구가 살 수 있고 동구 경제가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우리 삶을 바꾸고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동구로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살고 싶은 동구로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힘 모아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밥TV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지역도 아프고, 그죠? 우리 후보자 마음은 더 아프셨고,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모여서 야, 우리가 명작 찾아내자, 우리가 아프니까 더 잘 알아, 이렇게 투쟁하는 것 같으세요. 뭐 총선도 저희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이 정말 눈에 훤히 보이는데 실행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그 울분이 남아 있는 것 같으신데 지금 현 정치를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주실까요? 하지마! 비판하자라고 하면 네. 뭐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죠. 네. 사실 근데 정치란 과연 뭘까라는 뭐 질문을 그들에게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삶을 대변해주겠다, 처우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혼자 개인이 뭐 국회의원이 된들 어떤 역할을 맡아도 못할 거는 있으면 못할 거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죄할 건 해야 되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거 때마다 각설이 정치라고 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돌아오듯이 잘해주겠다, 뭐 살려주겠다, 뭐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정말 이제는 정치 혐오로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제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네네. 책임을 진 적도 없는데 시장 상인 분들이 왜 선거 때만 나와서 또 해달라고 하냐, 표 달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거죠. 저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고 현장의 하청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성 정치인들과 이런 진보 정치를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놈 저놈 똑같다. 우리 삶은 안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진보 정치하는 분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이 함께 뭐 정책들을 펼쳤고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사실 시민들은요 진분이 보수니 잘 몰라요. 하지만 편을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는 것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꿈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후보자 연설을 시키면 어떨까? 네. 그죠.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딱 한 가지. 나는 진실된 정치인이 되겠다. 각오하시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네. 얼마나 뭐 휘황찬란하고 네. 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걸 저는 봐야 된다. 그 네.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또 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쵸. 저는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후보자님께서도 제 손이 올려보세요. 거짓말. 떨립니다. 자,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대표하듯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그 효과적인 약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요. 정말 요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동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될것 명약 같습니다. 제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제가 뭘 드리면 될까요? 기운을 드릴까요? 표를 주세요. 제가 동굴 이사를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